자, 오늘의 작전은요. 좀 주식 환율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뭐 TV 뉴스 각종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의 국채 시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제 국채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전염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그리고 아마 지금 정치 외교 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의 NDS 관련한 신애치슨 라인,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주식 환율도 무서웠지만은요. 와, 저는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로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입니다. 한국 국채 10년물이 연 2.94, 뭐 95 좀 나오고 있죠. 저기 여러분 이제 올라간 것이 상승률이고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수준이거든요. 10년물이 2.94, 뭐 3년물도 2.56까지 갔는데 저기 상승이요. 여러분 주가에서 한 2% 오르는 거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뭐 2.4, 2.5. 여러분 채권 금리가 저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무슨 사단이 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금리가 급등하고 우리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 쪽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에 거의 투매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근데 잘 보니까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금요일만 국채 선물을 이제 패대기 투매한 게 아니라 목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부터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3년물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판 게 거의 8만 계약을 넘는 정도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국채 선물을 던지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튀어오르고 이제 가격은 급락하는 국채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건데, 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외국인들은 또 왜 이런 수급을 보였을까? 역시 첫 번째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이거는 주식과 환율 모두에 적용되는 그런 이슈죠. 이게 난항이 되니까 이러다가 정말 뭐 3,500억 불 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미국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과 환율에 이어서 채권까지도 타격을 받다. 외국인들이 이제 국채 선물을 던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좀 알아보니까 루머가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계 국채 지수 WGBI라고 해서요. 저희가 많이 이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었고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WGBI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것은 이제 FTSE 러셀이 전 세계에 있는 튼실한 선진국의 국채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인덱스화한 겁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비중을 딱딱딱딱 정해놓고 이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 패시브 펀드, ETF들은 그 지수만큼 추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선진국 국채에 우리 한국 국채가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막 박수 치고 우리가 대형 호재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채가 이 WGBI라는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연금 펀드라든가 이 각국의 이 대형 큰 손들은 무조건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일정 부분 한국의 국채를 같이 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 80조 최대 이런 편입에 대한 국채 이제 편입에 대한 그 수요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원화는 이제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지고 외환위기는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그런데 약간의 이제 삐걱된 게 원래는 올해 11월에 편입이 되기로 한 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령 뭐 외환시장이 24시간이 안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내년 4월로, 그러니까 올해 11월은 아닙니다.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돈 것이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어떤 대미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이게 내년 4월도 아니라 아예 내년 10월로 넘어가게 된다 하고 뭐 이런 뭐 댓글이라든가 또 공포 분위기 뭐 조성하는 이런 분들은 뭐 세계 국채지수 편입 자체에 대한 뭐 분석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루머가 이제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거를 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장난친 거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올해 11월이 아니라 내년 4월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 완성은 똑같이 내년 11월에, 왜냐면 80조를 한꺼번에 사면 안 되니까 쪽쪽쪽쪽 리밸런싱을 하는데 11월은 똑같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약간 혼동시켜가지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또 추가 연기됐다.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 기재부도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지금 24시간 외환 거래를 책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WGBI 관련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채에서 이런 시장에서 이야기가 돈다라고 하면 저는
세계 국제지수 편입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뭐 한번 정부가 이거 뭐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이런 좀 확실한 로드맵을 한번 공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할 이야기가 왜 우리 한국 국채가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가? 미국의 MDS라고 해서요. New Defense Strategy. 또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의 NDS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가 나오지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이 아시아 태평양의 전체의 방위 전략을 뒤흔드는 그런 판단은 안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10월 중에 신국방 전략 NDS를 발표를 하면서 지난 우리 1950년식의 애치슨 라인처럼 미국이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정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애치슨 라인을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950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저 애치슨 장관이 여기까지가 미국이 커버하는 라인이다라고 해서 1950년에 저 애치슨 라인을 거버리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일본은 미국이 막아주게 되는 거죠. 하고 필리핀까지도 막아주게 되는데 대만이랑 한국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50년에 저 애치슨 라인 발표 후에 저걸 보고 이제 북한이 6.25 전쟁, 남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저 애치슨 라인의 준하는 신 애치슨 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미 미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에 초안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회람을 다 한 상태라고 하니까 지금 저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이 회람하는 도중에서 저 초안을 보고 누군가 흘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거가 갑자기 또 NDS가 우리 한국에 대한 뭐 국채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미국의 잡지 이제 폴리티코라는 곳에서는 아예 맞다 이번에 나오게 될 트럼프의 NDS는 과거의 NDS와는 다르게 아예 인도 태평양의 근본적인 전략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라고 폴리티코가 막 초를 치고 있고요. 여기에 니케이까지 아예 보도 특집 기획회를 해서 미국이 이번에 NDS를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신국방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아시아 쪽의 관여를 줄일 거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니케이 신문입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니케이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지금 저기 애치슨 라인이 있는데 저걸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필리핀, 그 위에 대만과 한국까지를 미국이 다 커버해 주는 이제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니케이입니다. 지금 애치슨 라인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만도 그냥 중국에 남으라 하고 한국도 이제 빠져 있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중에 2개는 트럼프가 대만은 오케이 받아주고 한국을 빼고 반대로 한국은 넣고 대만은 빼고 이제 이 4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에서도 이걸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이 New Defense Strategy, 미국의 NDS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소문이 돈다라는 얘기는 이래저래서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뭐 왜냐하면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방위선에서 미국의 아태 방위선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라게 정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저 생각할 수 못할 충격이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의 0.1%까지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발표할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식은 이제 환율, 채권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중요합니다. 5천억입니다. 5천억 여러분. 5천억을 기준으로 한 1, 2천억 오늘 팔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좀 이제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5천억 이상에 대한 이제 순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밑에 라인들 하나 3,200선에 받쳐 있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3,200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환율은 앞서 제가 브리핑도 했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거의 제가 보기엔 수목금 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달러를 팔면서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차하면. 그래서 1,400원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면 왜냐하면 투심이 중요하니까 한국은행이 좀 확실하게 환율을 좀 끌어내렸으면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1,410원에서 더 거세지면 그러니까 원화 매도가 더 거세지게 되면 굳이 한국은행이 달러를 아껴야 되거든요. 여기를 놓게 되면 글쎄요. 이제 최종은 1,460이지만 1,430은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리여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얼마나 오늘 잘 막아주느냐, 또 1,400원 밑으로 떨어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국채 이 채권은 NDS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가 짜놓는 이 아시아 태평양 방위 전략, NDS에 우리 한국과 대만이 다 부디 포함된 이게 좀 확정이 되면 오히려 이걸로 또 투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금리 급등들 라인들 함께 확인해 보자. 이렇게 오늘의 작전을 정리해 봤고요.